딱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루에 10분만 가벼운 대화하기입니다. 부모가 그런 역할을 대화에서 시도하는 것은 자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빠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가 꼭 해줘야 될 일입니다. 요즘에 의존과 독립의 균형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 청소년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해결할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크게 의존과 독립의 균형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해결점들이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의존 욕구의 세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정서적인 의존입니다. 당연히 아이가 커갈수록 아무리 청소년이어도 부모의 지지와 사랑, 인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독립을 시도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그때 부모가 안전한 기반이 되어 주어야지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오히려 더 독립을 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요.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도 역시 독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생활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모의 도움에 의존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할 때 해줘야지, 아무리 자율성을 원하더라도 복잡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의 조언이나 또는 지도 같은 게 필요하고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나치게 부담 갖지 않고 해볼 수 있어야지 오히려 독립성이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치관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확립해 가는 것 역시도 독립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해요. 부모의 가치관이나 의견, 삶의 방식을 참고하고 자기의 생각도 참고하고 해서 합쳐져서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생각과 또 부모의 가치관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 통합해보고 그러는 과정을 할 때 부모가 지지를 해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존중받는다,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역시 독립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립 쪽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의존 쪽을 자꾸 잊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자녀가 커가도 의존 욕구는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할 때 살짝 마음이 상해서, 또는 이면에는 자녀가 독립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 때문에 너가 혼자서 한다니까 혼자서 해라, 이렇게 약간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율성도 주면서,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 나는 필요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은 자녀가 의존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전과는 반대되는, 독립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존적인 욕구를 표현할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자녀에게 부끄럽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너 혼자 한다면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거를 안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고민을 나눠줘서 고맙다는 뉘앙스,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뉘앙스를 주는 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의존 욕구가 충족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립성을 자유롭게 마음껏 추구할 수가 있게 되죠. 과도기이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순간에 굉장히 좌절감이 드는데, 그때 부모가 또 역시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적으로는 자녀의 독립을 내가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좌절하고 실패했었을 때 이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과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존하고 싶을 때 의존하려면 당연히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느낌을 줘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완벽하게 동등하지 않죠.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정서적인 소통을 할 때는 내 말을 듣는구나, 수용하는구나, 오픈되어 있구나, 이 열려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런 기대나 부담을 주기보다는 언제든지 부모와 논의할 수 있도록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모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정 수업이라는 신간을 냈습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우선은 결정권은 주되 안전장치는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책임을 그냥 혼자 다 져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 책임질 기준을 부모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정하고 부모는 뒤에서 가이드를 내주고, 그리고 실패했었을 때 함께 그 부분을 고민해주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보면서도 잘 안 될 때는 안전하게 뒤에 쿠션을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존중하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이 되어 가면서 호르몬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요동치는 감정이 있는 건데, 내가 지나치게 나는 이제 커가는 거다, 독립해 가는 거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이 자율성 측면에만 강조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면은 요동치는 내 감정을 억압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감정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쌓였다가 터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억압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부모에게 기대어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자녀들은 계속 보내거든요. 그거를 내가 캐치해야 되고 신호를 마음껏 보내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죠. 너가 혼자 하려고 하는 거는 존중한다. 근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도 된다. 깔끔하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자칫 부모의 이런 안전기지 쪽으로만 몰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 때처럼 통제를 많이 하게 되고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존에 대한 욕구와 독립에 대한 욕구를 균형을 맞춰서 자녀를 항상 대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너 맘대로 해라, 책임도 너가 져라 라고 밀어붙이기가 쉽고, 그러지 않도록 이 의존성을 잘 섬세하게 역시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서, 뭘 해야 할까 보다도 최소한 뭔 하지 말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가장 흔하게 하기 쉬운 실수이자 이것만 안 해도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무조건적인 비판, 더 구체적으로는 논리적인 비판, 논리적인 설득,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는 자녀가 많이 컸다는 생각에 논리적인 대화를 자꾸 시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함정은 부모인 나의 경험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아직 자라고 있는 자녀보다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논리로 자녀를 설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되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억울해, 평등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말발이 부모보다 딸리고 경험치가 딸려서 설득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런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죠. 자녀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마음대로 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당연히 미흡할 때 이 기회를 노려서 거봐, 나의 논리가 맞잖아, 내 말 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우위, 경험의 우위에서 설득하고 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기가 쉽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자녀의 그런 미흡한 점을 발견했었을 때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자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도전하고 싶은, 또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삐지기도 해서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뭘 하면 좋으냐,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루에 10분만 가벼운 대화 하기입니다. 라이트 토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되다 보면은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만 부모가 대화를 시도하는 느낌을 받고요. 정작 자녀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는 안 이루어지는, 부모님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런 회의를 하는 식의 대화가 아니라 평상시에 가볍게 대화를 하는 것을 아무리 아이가 커가도 최소 10분 이상 하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공부 이야기, 그다음에 친구 관계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약간 점검하듯이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친구랑 잘 지냈어? 학원 다녀와도 잘 따라갔어? 이런 식으로 딱 확인하는, 내가 궁금한 포인트, 걱정하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내가 안심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반복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형식적이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 대화는 사실은 대화가 아니죠. 소통이 아니고 정서적인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화가 아닌 라이트 토크는 자녀 입장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 관심사 위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학교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공부를 빼고, 또 친구 관계라는 그런 지엽적인 부모의 걱정이 담긴 포커스를 빼고,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자녀들은 관심 분야들이 그 시기에 또래들과 공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유튜브나 게임을 통해서도 공유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역시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행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나 채널이나 또는 게임이나, 또 아이돌을 좋아하면 어떤 아이돌의 어떤 노래나 그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 또는 내가 SNS를 하다가 발견한 재밌는 트렌드나 유머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 혹시 봤냐고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굉장히 가볍죠. 부모가 그런 역할을 대화에서 시도하는 것은 자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커갈수록 나한테 기대가 커지는 것 같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느낌을 많이 듣고,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부모가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소소한 관심이나 나의 감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식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재밌었던 일 뭐 있어? 그러면은 뭐 친구가 오늘 무슨 얘기 했는데 웃겼어. 그럼 아, 그랬구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요즘 아이돌 어떤 아이돌이 유명해? 그러면은 이 아이돌이 유명해. 그러면 그래.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법의 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딱 두 가지의 개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의존과 독립의 관점에서 내가 둘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선 의존의 측면에서 자녀의 정서적인 의존을 충족시켜준다는 느낌에서 말을 꺼내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하면,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너 기분이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 그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어 라는 말까지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정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칫 반대의 감정을 부모가 추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웃었어.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이 웃었으니까 좋았겠구나라는 느낌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애들이 나를 비웃었어,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예상과 실제 경험되는 이 감정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딱 물어봐 주는 거, 그랬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통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정서적인 의존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정서적인 의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독립성을 더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독립성을 발달시켜주는 것과 관련된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물어봐 주는 거죠. 기분이 어땠어?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는 식으로 해서 대화가 좀 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는 생각을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또는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광범위한 플랜 또는 시나리오 같은 것이 포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면은 독립성이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이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늘 감정과 생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건데 자녀도 미처 인식을 못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모가 물어봐 줌으로써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내게 웃었다라는 그 상황에서 내 예상과는 다르게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았다라는 그 감정, 무시당하고 좀 부끄럽고 이런 감정을 표현했다면 당연히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자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봐 주는 거고, 그때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지 않고서는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또는 나의 많은 경험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섣불리 도와주고자, 정답을 찾아주고자, 인지 왜곡을 교정해주고자 시도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너의 착각이야, 애들이 비웃을 리가 있니?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불안했을 때는 너가 평소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애들이 널 비웃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거를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대화는 오히려 더 균열을 일으키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정답 대신에 섣불리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끔 얘기하고, 그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거나 부모의 입장에서 좀 미흡해 보이더라도 우선은 존중해주고, 조금 더 도와주고 싶으면은 정답보다는 또 다른 질문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이미 자녀도 또 역시 그 다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또 입으로 꺼낼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주고받고를 하면서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감정과 안에 있는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이렇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는 거죠. 라이트 토크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고, 자기에 대한 또 한 번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의 대화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막히는 느낌이 들고 불안하고 잘 모르겠고 하면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의존 욕구 충족시켜주는 측면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독립성을 추구해주는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보게끔 도와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이쪽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럴 때는 이쪽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조율의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아이가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또는 부모가 너무 불안한 순간에 이런 식의 조율을 시도해보는 거는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10분 이상 가벼운 대화를 해보는 거 꼭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